네, 이번에 함께 풀어볼 문제는요. 우리 2학년 2018년 9월 학평 가연 30번 문항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등학교 2학년 문항이긴 하지만요. 우리가 굉장히 공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차근차근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최고차기 계수가 부호가 서로 다른 두 3차당식 fx, gx가 있대요. 얘네들의 부호는 만약에 최고차기 계수가 양수면 gx는 뭐 음수가 돼야 될 것이고 gx가 만약에 양수면 fx가 음수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겠죠. 그쵸? 자, 근데 이제 fx에 절대값을 씌운 형태의 함수가 지금 등장을 하고 있다. 많이 봤어요. 어떤 구간에 따라서 다르게 정의가 되어 있는 형태의 그래프입니다. 그쵸? 근데 gx 역시 3차식이기 때문에 얘도 지금 3차 다항식이 될 거고요. 그쵸? 그 다음에 얘도 지금 얘는 사실 3차 다항식이라는 확신은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이 gx가 마이너스 2x 세제곱 이런 거 갖고 있게 되면은 사라져서 2차만 남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쵸? 하지만 우리가 이 두 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다항식이고 다항식인 거잖아요. 다항식이고 다항식이기 때문에 두 식 다 연속함수이면서 미분 가능 함수가 될 거예요. 단 요런 경계점은 제외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그 경계점을 제외한 나머지 이 구간에서는 항상 연속이면서 미분 가능한 스무스하게 그려지는 그런 그래프의 형태가 되겠구나라는 것도 추측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 그랬을 때 방정식, 자, 이걸 만족시켰을 때 방정식 fx 더하기 이렇게 지금 생긴 fx가 지금 몇 차식이죠? 이게 3차식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뒤에 a가 뭐가 들어갔든 간에 요 식 역시 몇 차식이 될 거냐면은 얘도 3차식이 되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 3차식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도록 하는 세 개의 실근을 가져야 된다. 우리 이런 거 이제 어떻게 해결했었어요?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다. 그러면 우리 이 x축과 교점이 몇 개가 돼야 된다? 3개가 돼야 된다. 라고 이제 많이 연습을 했었던 거죠. 그쵸? 그래서 그런 조건들 자세히 한번 따져가면서 그 다음에 마지막 자연수 k의 값의 합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일단 우리 요 식을 좀 잘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fx 역시 3차 함수예요. 그쵸? 3차 함수인데 그러면 뭐 우리 최고차항 계수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대충 한번 쌤이 해볼게요. 자, 이렇게 생겼었을 때 여기에 전체에다가 절대값을 씌운다는 얘기는 뭐가 될 거냐면 예를 들어서 x축이 이런 식으로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음수인 것을 어떻게? 음수인 부분을 꺾어서 올려버려. 맞죠? 네, 그 다음에 얘도 역시 항상 양수분모가 그대로 갈 것이고 음수인 부분을 꺾어서 올려버려. 그래서 그래프 형태가 이런 식의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그쵸?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아까도 이제 문제를 읽으면서 봤지만 이 A라는 경계점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는요. 함수가 미분 가능하면서 연속이어야 돼요. 근데 지금 이런 형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점, 그 다음에 요런 점, 요런 점 세 개나 지금 미분 불가능한 점이 생겨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네. 우리는 오직 이 A라는 점 하나 정도만 미분 불가능한 점이 지금 가능한 거지 이렇게 3개로 만들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함수식이 4개 정도 세팅이 돼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잖아. 그쵸?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함수가 만나면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추론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시 그럼 x축이 어떤 식으로 있어야 될 것 같냐면은 이런 식인 거죠. 한 점에서만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사실은 두 점에서 만나도 상관은 없어요. 두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는 이런 식으로 접한 형태가 되는 거겠죠. 그럼 보세요. 음수인 거 꺾어 올릴 거야. 꺾어 올리게 되면은 이 부분은 지금 똑같이 데칼코마니처럼 이렇게 지금 접혀 올릴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원래가 양수였으니까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쵸? 그러니까 이 A라는 점을 경계로도 스무스하게 여기까지는 지금 다 미분 가능하잖아. 그쵸? 얘도 A보다 크면 다 미분 가능한 함수잖아. 이게 지금 우리가 원하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지금 음수인 부분 꺾어 올리게 되면은 여기서 x축이랑 접하면서 만나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a가 되는 거죠. a보다 작았을 때는 항상 미분 가능하면서 연속인 함수. 그쵸? a보다 컸었을 때도 지금 연속이면서 미분 가능한 함수가 지금 만들어집니다. 네.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찾는 사항은 요 두 번째와 세 번째 같은 그림의 상황이 될 것이고 이 두 함수는 어떤 차이밖에 없냐면요.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얘가 fx라고 했었을 때 음수인 거 꺾어 올라가서 얘가 마이너스 fx가 됐었던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요런 함수 하나랑 요 부분은 원래가 함수가 fx가 양수였었던 부분인 거니까 그대로 fx가 되는 거겠죠.
그쵸? 그러니까 만약에 요 식 자체가 마이너스 fx라고 한다면 이 식이 fx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면 결론보다 하나는 마이너스고 하나는 그냥 f야. 그럼 두 개 더하면 항상 얼마가 돼야 돼? 0이 돼야 되는 거겠죠. 네, 요 포인트를 찾을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gx를 찾는데 어려움이 없었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다시 두 식을 더해. 그러면 2gx에다가 그 다음에 3차 2x 세제곱 그 다음에 2차 이거밖에 없네요. 마이너스 14x제곱 그 다음에 1차 12x랑 마이너스 4x 돼지는 거니까 플러스 8x 그 다음에 상수는 뭐가 남죠? 마이너스 20 두 식을 더하면 항상 얼마가 된다? 0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gx 끝났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gx라는 값은 얘는 넘겨주면은 마이너스 2x 세제곱 플러스 14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20 이렇게 만들어질 것이고요. 그러면 우리의 gx는 뭐가 될 것이다? 2로 약분시켜버리면은 마이너스 x 세제곱에다가 플러스 7x제곱에 마이너스 4x 플러스 10이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gx를 찾았어요. 네. 자, 그러면 우리의 fx도 찾을 수가 있을 거예요. fx는 어떻게 될 것이냐면 아무거나 땡기는 대로 넣으세요. 위에다가 한 번씩 넣어볼까요? 네, 위에다 식 갖다 집어넣게 되면은 gx 빼기 4x-26 제가 한번 볼게요. gx에다가 마이너스 4x를 해주거든 마이너스 또 26을 해주게 되면요. 얘는 마이너스 x 세제곱에다가 그다음에 플러스 7x제곱에다가 그 다음에 4x 지금 빼주는 거니까 마이너스 8x 이렇게 만들어질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 또 빼주면 얼마다? 마이너스 16 이렇게 되는 건가요? 괜찮죠? 그쵸? 이게 이제 절대값 fx 값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이제 무슨 힌트를 준 거냐면은 이런 힌트가 있었잖아요. 아까 전에. 최고창의 개수의 부호가 서로 다른 3차당식 fx, gx다. 이렇게 주고 있어요. 근데 gx의 최고창은 무슨 수였는데? 얘는 음수였었잖아. 맞죠? 그러면 우리의 fx의 최고차항 계수는 뭐가 돼야 돼요? 이 fx의 최고차항 계수는 얘는 지금 양수가 돼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방금 우리가 계산했을 때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쵸? 근데 얘는 절대값 fx인 거잖아. 그럼 실제로 fx는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가 되려면은 여기다가 뭐를 붙여주면 돼? 마이너스를 붙여주면은 우리가 원하는 fx가 나오는 거겠죠. 그쵸? 네, 그래서 실제로 fx는 뭐다? 여기다 마이너스 붙여주시면 마이너스 x 세제곱에 플러스 x 세제곱에 마이너스 7x제곱 플러스 8x 더하기 16이 되겠구나 라고 fx도 우리가 완벽하게 다 구해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fx와 gx를 구하는 요 단계가 우리의 바로 첫 번째 단계가 됐었던 거예요. 그러면 a값도 구할 수 있다. 그쵸? a값은 아까 뭐였었냐면 x축과 만나는 그 점이었었어요. 그쵸? 그 점을 기준으로 음수인 거 꺾어 올릴 것이고 양수인 거 그대로 갈 것이니까 실제로 fx 그래프 다시 한번 좀 볼게요. 요거 좀 인수분해 해주시면요. 3차, 2차, 그 다음에 1차, 상수 이렇게 지금 주시고 요거 이제 뭐 넣어볼까요? 조리제법 쓸 건데 마이너스 1 같은 거 한번 넣어볼까요? 그럼 1, 마 1, 마 8 오케이. 지금 딱 맞아 떨어졌네요. 그쵸? 그래서 fx식이 어떻게 만들어진다? 얘는 x 플러스 1에다가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6 이렇게 만들어질 것인데 얘가 지금 뒤에가 무슨 식? 완전 제곱식 나오네요. x 마이너스 4의 전체 제곱 이렇게 만들어져요. 네, 그래서 fx 함수는 3차식이고요.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여야 되고요. 마이너스 1과 4를 만족해야 되는데 만나야 되는데 4에서 뭐 해야 돼? 4에서 접하면서 마이너스 1에서 지나는 이런 형태의 함수가 바로 fx가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까 그러면 a값 어떻게 찾을 수 있어요? a라는 것은 x축과 만나는데 음수인 부분 꺾어 올리는 그 지점이 돼야 되는 것이니까 이런 값이 지금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겠죠. 그쵸? 그래서 얘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fx가 지금 등장을 하는 것이고 마이너스 1보다 크면은 어쨌든 fx가 그냥 양수인 거니까 절대값 fx는 그냥 f랑 똑같은 거겠죠. 그쵸? 그래서 우리는 요 a 값이 얼마가 되겠구나. a 값이 마이너스 1이 되겠구나 라는 것까지도 지금 다 문제 속에서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괜찮죠? 네. 요게 이제 여러분들 첫 번째 단계였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문제로 돌아가서 문제에서는 결국에는 뭐를 구하라고 했냐면은 자, 요 식은 그럼 fx 더하기 a가 마이너스 1이었었으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k의 제곱은
0을 만족하는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도록 하는 자연수 K값을 또 구하는 게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네, 지워놓고서는 두 번째 단계로 한번 가도록 할게요. 이제 두 번째 단계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에서 fx를 지금 gx에 대한 힌트를 가지고서는 추론을 다 완벽하게 해놨고요. 두 번째 단계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fx 빼기 x-k 전체의 제곱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도록 하는 자연수 K값을 우리가 구해주는 게 목표가 될 거예요. 자, 새로운 이제 문제로 돌아왔어요. 근데 요 식을 지금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접근하는 친구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져야 되는 거니까 서로 다른 세 개의 교점을 가지면 될 거야. 그래서 fx식 완벽하게 알고 있으니까 fx는 x-k의 전체 제곱이라고 두고 3차식과 2차식이 서로 다른 세 개의 교점을 가지도록 하는 상황을 한번 그려볼까? 라는 친구가 있었을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이런 거는 그래프로 많이 접근을 했었으니까. 그쵸? 근데 실제로 얘는 3차고요. 얘는 2차예요. 2차 함수 그래프와 3차 함수 그래프가 세 개의 교점을 갖는다는 상황을 찾는 것이 명확하게 찾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거기서 아마 막혔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네, 식이 아니라 이제 그래프로 갔었을 때인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그래프로 가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식으로서 한번 접근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진짜로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을 갖도록 하는 그 식으로 접근을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다? 어찌됐건 요 식은 3차 함수에서 2차식을 뺀 거기 때문에 여전히 3차식이 될 것이고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지려면요. X축과는 무슨 교점을 가져야 될까요? 우리가 2차보다는 직선으로 보는 게 조금 더 편하잖아요. 그쵸? 3차와 1차로 보자라는 거예요. 네. 서로 다른 세 개의 교점을 X축과 가져야 되는 것이니까 이렇게 생겼을 때 X축이 이런 식으로 지금 마침 있어야 되는 거겠죠. 그쵸? 그럼 서로 다른 세 개의 교점을 갖는 상황은 다시 얘기해서 식의 관점에서 좀 본다면 이 식은 무조건 극대값과 극소값을 가져야 되는 상황이에요. 3차 함수가. 계속 증가하거나 멈췄다가 증가하는 거 그런 애들은 무조건 X축과 교점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른 세 개의 교점을 갖는다는 얘기는 무조건 그래프가 극대와 극소를 모두 갖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 될 것이고 그 정도만 그래프에서 확인을 하시고 우리는 그럼 식으로 이제 넘어가자고요. 저 식이 극대와 극소를 가진다. 그것을 이제 어떻게 해석을 했었던 거죠? 극대값과 극소값을 가진다라는 얘기는 이 식 요거 이제 뭐라고 둘까요? h 없으니까 hx라고 한번 해볼까요? 이 h 프라임 x 즉 도함수의 요 식이 h 프라임 x는 0이라는 식이 몇 차가 되겠어요? 얘가 바로 2차가 되는 거겠죠. 이 2차 식이 무슨 근을 가지면 된다?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면 됐었다. 요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 도함수의 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지만이 3차 함수가 극대극소를 모두 갖는 것이기 때문에 이 판별식을 또 한번 써보자라는 얘기가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요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h'x는요, 요거 미분하게 되면은 f'x, 그 다음에 마이너스, 뒤에 있는 거 바로 갈게요. 미분해주게 되면은 마이너스 2x-k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근데 fx 우리가 완벽하게 다 알고 있으니까 이거 미분하게 되면 지금 여기서 한번 계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얘는 3x 제곱에 마이너스 14x 그 다음에 플러스 8 마이너스 2x 플러스 2k 얘는 0. 요 식의 판별식이 등장을 해야 될 것이고 조금 더 예쁘게 정리해주면 얘는 3x 제곱 마이너스 16x 플러스 8 더하기 2k 값이 얼마다? 걔가 0이 되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식의 판별식 가지고 한번 와볼게요. 이거 짝수 공식 씁시다. 4분의 d 공식 가보면요. 반의 제곱 마이너스 a, c 얘가 얼마가 돼야 된다? 얘가 바로 양수가 돼야겠구나. 괜찮죠? 네, 그래서 계산 또 해주시면은 64에서 24 빼주게 되는 거니까 얼마다? 40. 그 다음에 요 넘겨오면은 6k. 오케이. 네, 그래서 k 값이 좀 줄여집니다. k는 무슨 수여야 돼요, 지금? k는 자연수가 돼야 될 것이고, 요거 6 넘기게 되면은 약분시키면은 2, 3. 3분의 20 이렇게 만들어지네요. 근데 3분의 20은 대충 6점 땡땡 이렇게 가는 것이니까 6가지만 따지면 돼요. k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k가 1, 2, 3, 4, 5, 6 얘네들이 지금 이제 후보로 추려졌어요. 굉장히 좋은 상황이 되나요? 엄청나게 많은 자연수들 중에서
K값, 자연수값이 6개 중에서만 우리가 지금 따지면 되는 굉장히 좋은 케이스로 바뀌게 된 거예요. 괜찮죠? 네, 그래서 이렇게 추려놓고 나서,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또 이제 풀이 방법이 갈릴 거예요. 그러면 1부터 다 넣어서 확인을 해봐야 될까? 이거 좀 난감하죠? 그래도 6개를 다 해야 되는 그 상황은 사실 적지 않잖아요. 6개 상황 언제 다 할 거야? 맞죠? 다시 한번 문제의 좀 본질을 읽어본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찾는 상황은 요 3차 함수식이 x축과 서로 다른 세 개의 교점을 갖는 상황이 바로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 상황이 될 것이고요. 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다는 얘기는 3차 함수식이 아무리 많아야 사실 교점이 몇 개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3개는 절대 벗어날 수 없잖아요. 아무리 많아야 3개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포인트를 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좀 똑똑하게 갈 수가 있더라고요. 실근의 존재성을 판단하는 방법을 우리가 하나 알고 있어. 실근의 존재성. 이 실근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네. 바로 무슨 정리? 우리 사이값 정리를 쓰자라는 거예요. 네. 자, 이 포인트를 잡은 친구들은요, 되게 굉장히 빨리 갔을 수 있었을 겁니다. 사이값 정리가 뭐였었어요? 연속함수면 되는 거죠. 연속함수였었을 때 요 점에서의 함수값이 하나가 음수고 이 점에서 함수값이 만약에 양수라고 한다면 얘네들이 분명히 연속함수기 때문에 적어도 한 번은 x축을 지나야 됐었어. 그쵸? 그 얘기는 얘랑 지난다, x축과 만난다, 걔가 바로 실근을 갖는다라는 소리가 되는 거겠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빠른 버전으로 뭐를 했었냐면은 어떤 구간에서요, 두 함수의 값의 곱이 음수가 된다라고 한다면 A와 B 사이에 당연히 이 함수는 연속함수여야 되고요. A와 B 사이에 적어도 하나의 실근이 존재했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쵸? 네, 그래서 쌤은 저거 6개를 다 넣어보지 않고서는 이 실근의 존재성을 판단할 수 있는 사이값 정리를 이용해서 한번 보여주도록 할게요. 네, 지우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우리가 K를 이제 1부터 6까지 다 추려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근의 존재성, 사이값 정리를 이용해서 한번 보이겠다. 조금 더 빠른 방법으로 한번 가보자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자, 근데 사이값 정리는 두 함수값의 곱이 음수일 때만 쓸 수가 있고요. 만약에 얘가 0이거나 0보다 커져버리면 존재하는지 안 존재하는지 몰라요. 그때는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따져보셔야 돼요. 알겠죠? 없는 게 아니에요.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다 했었을 땐 모른다 라고 답하셔야 돼요. 그때는 우리가 직접 해봐야 된다. 그 포인트 잡고 가시고요. 자, 그럼 이제 hx 다시 한번 쌤이 식을 갖고 왔어요. 계산하기 쉽게 fx식은 인수분해한 식의 형태로 가지고 왔고요. 우리가 hx 요 식 전체를 h라고 뒀었을 때 걔가 지금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괜찮죠? 네. 그럼 한번 가볼게요. h에다가 일단은 기준이 되는 점들 좀 생각을 해보면 fx가 마이너스보다 작았을 때 음수, 그 다음에 양수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 마이너스 1 같은 거 한번 갖다 집어넣어 보자고요. h에다가 마이너스 1 같은 거 갖다 집어넣게 되면은 앞에 식은 당연히 0이니까 다 날아가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k의 전체 제곱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거 볼 것도 없어요. 이 값은 k가 뭐냐에 따라 상관없이 1을 넣든 2를 넣든 3을 넣든 6을 넣든 항상 이 값은 전체 값이 제곱이기 때문에 양수 값이 되겠죠. 0은 절대 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럼 k가 음수가 돼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얘가 항상 양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음수를 붙인 이 값은 항상 무슨 수다? 음수가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괜찮죠? 자, 그 다음 h에다가 또 어떤 값을 좀 넣어볼까요? 의미 있는 요 4 같은 것도 넣어보자고요. 4 같은 거 넣게 되면은 요 앞에 있는 식도 다 날아가게 될 것이고, 이때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k의 제곱 요렇게 이제 남습니다. 근데 요건 좀 조심해야 되죠. 얘가 항상 0보다 작다라는 보장은 할 수가 없어요. 왜? k가 뭐일 수도 있거든. k가 4일 수도 있거든요. 그쵸? k가 만약에 4가 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요 값이 음수가 아닌 0이 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저런 지금 부등호를 성립하지 않는 케이스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쵸? 0이 될 거잖아요. 곱하면은. 그래서 얘는 좀 k가 뭐였을 땐 조심해줘야 된다. k가 4였을 때는 우리가 좀 유심히 살펴봐야 된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나머지 지금 이제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이냐? 자, 마이너스 1이었었을 때
자, 일단 K가 4가 아니라고 한번 해봅시다. K가 4가 아니라고 한다면 얘는 항상 무슨 수가 될 거니까 음수가 될 건데 마이너스 1이었을 때는 지금 음수예요. 무조건 음수예요. K가 뭐냐에 따라서 상관없이. 그다음에 K가 4였을 때는 K가 4가 아니었을 때는 H4 값이 얼마다. 얘는 지금 항상 얘도 지금 음수가 되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요 사이에 있는 값들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H에다가 우리 자연수 넣어보자고요. 1 같은 것부터 한번 넣어볼게요. 1 같은 거 넣게 된다면 얘는 지금 2 곱하기 그 다음에 얘는 9가 되겠죠? 18에다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K의 전체 제곱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네, 보세요. 그러면 18에다가 뭔가를 지금 빼줄 건데 K가 1이어도 양수죠? 2여도 어때요? 2여도 지금 양수예요. 그쵸? 그 다음에 3을 넣게 되더라도 18에서 4 뺀 거니까 얘도 지금 3도 양수네요. 4는 일단 우리가 지금 제외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5를 넣게 된다라고 해도 16이 될 거니까 얘도 지금 양수예요. 맞죠? 그 다음에 마지막 6을 갖다 집어넣게 되면은 25가 돼서 그때는 음수가 돼요. 1, 2, 3, 5를 넣으면 다 양수인데 6만 아니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6도 우리가 좀 제외로 얘도 빼서 나중에 생각해 보자고요. 괜찮죠? 그래서 일단 4랑 6일 때는 걸러놓고 1, 2, 3, 5였을 땐 얘가 또 항상 무슨 수가 되겠다. 얘가 항상 지금 양수가 되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1을 넣었을 때 지금 무슨 수가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양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뭔가 지금 갔다가 내려오게 되는 상황이 될 거거든요. 그쵸? 연속함수니까 한 번은 지금 x축과 지금 만나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구간에서의 양끝점에서의 함수값이 음수도 맞잖아요. 그쵸? 둘이 곱했을 때 그거 찾는 상황인 거예요. 요거 지금 곱한 거.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는 적어도 한 번은 만나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괜찮죠? 마찬가지로 1과 4에서도 적어도 한 번은 만나겠구나 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또 생각을 해볼게요. 아까 6 같은 것도 안 됐었으니까 이번에 H에다가 6 한번 넣어볼까요? 6 한번 넣게 되면은 얘는 지금 얼마가 되죠? 얘는 7 곱하기 4, 28에다가 마이너스 6 마이너스 K제곱 이렇게 또 이제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면 1 넣었을 때 지금 얼마죠? 1 넣게 되면 28에서 25 빼게 되는 거니까 양수 맞죠? 2를 넣게 되더라도 양수고 3을 넣게 되더라도 양수가 될 거고 5를 넣게 되더라도 당연히 양수가 될 거예요. 오, 좋아요. 지금 4와 6을 제외한 1, 2, 3, 5였었을 때 6을 넣게 되더라도 지금 무슨 수다? 이때도 함수값이 양수예요. 그러면 우리가 4와 6 구간에서 함수가 또 지금 연속함수인 거니까 이런 식으로 또 뭔가가 지금 지나게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겠죠. 또다시 교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사실 이 위에는 볼 것도 없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3차 함수는 x축과 아무리 많아야 몇 개의 교점? 3개의 교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이외에는 볼 것도 없이 교점이 안 생길 거예요. 다 찾은 거예요. 괜찮죠? 그러면 K가 뭐였었을 때 지금 1, 2, 3, 5였었을 때는 우리가 원하는 서로 다른 3개의 교점을 찾는 상황이 맞구나. 하지만 지금 판단이 안 됐었던 게 지금 2개가 있었죠? 4였을 때와 6이었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이냐? 네, 그거는 우리가 한번 또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저 2개만 따로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가 4였을 때 한번 가볼게요. 자, K가 4였을 때는 우리가 지금 이런 식들의 살값 정리를 쓸 수 있는 그 상황이 안 됐었어요. 왜냐면 얘가 아까 0이 돼버렸었기 때문에. 네, 그럼 그냥 갖다 집어넣자고요. 네, 그러면 hx는 x 플러스 1에다가 x-4제곱 이렇게 만들어질 것이고 k에 4 넣게 되면 얘도 x-4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4제곱. 괜찮죠? 그러면 이 식은 x-4의 제곱으로 묶이게 될 거고요. 그럼 x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 돼가지고 실제로는 지금 뒤에 x만 남게 돼요. 그럼 이 3차 함수가 어떻게 생긴 거냐면은 얘가 4에서 접해야 되면서 0도 지나야 되기 때문에 hx 함수는 이런 식으로 지금 생기는 거죠. 2차식을 갖는다? x축과 뭐 한다? 접한다. 그쵸? 그 다음에 0도 지나야 되는 거니까 이때는 교점이 몇 개밖에 안 나와? 2개밖에 안 나오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4는 된다 안 된다? 얘는 안 됐었던 거구나. 걸렀어. 괜찮죠? 그럼 또 뭐만 따져보면 돼? K가 6이었을 때도 따져보면 되는 거예요. 네, 지우고 한번 가볼게요. 자, 이번에 마찬가지로 K가 만약에 6이다.
K가 6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hx 함수는 지금 어떻게 만들어질 것이냐면 이때 hx는 x 플러스 1에다가 x 마이너스 4제곱에다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의 전체 제곱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괜찮죠? 네, 근데 fx 전개한식으로 다시 갖고 오면은 얘가 x 세제곱에 마이너스 7x 제곱에 플러스 8x 더하기 16이었었고요. 요거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12x에 마이너스인 거니까 플러스 12x 플러스 36에다가 마이너스인 거니까 마이너스 36 이렇게 만들어져요. 네, 그러면 요 식은 x 세제곱에다가 그 다음에 지금 마이너스 8x 제곱이죠. 그리고 플러스 20x에 마이너스 20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네, 우리가 얘네들의 교점을 찾기 위해서는 도함수 개형을 찾아줘야 될 것인데 실제로 요거 h'x를 구해봐야겠죠. 그쵸? 그러면 3x제곱 마이너스 16x 플러스 20 얘가 뭐 되는 거? 0 되는 거 찾아주면 돼요. 자, 그러면 1, 3 주고 여기다가 20 주면은 마이너스 주면 괜찮죠? 그쵸? 네, 그래서 요거 인수분해해주게 되면은 x 마이너스 2에다가 3x-10은 0 이렇게 되는 거니까 도함수가 0 되는 게 바로 극대극소를 갖는 지점이 될 거잖아요. 그러면 hx 함수가 이렇게 생겨요. 여기다 쓸게요. 이렇게 최고차항계수 양수이면서 얘가 뭐인 거? 얘가 2이고 얘가 3분의 10에서 극소값을 갖는 상황입니다. 그럼 얘가 교점을 갖는지를 보게 될 거냐면 어떻게 볼 수 있냐면 2를 그냥 갖다 집어넣기만 하면 돼요. x축과 안 만나면은 음수가 될 것이고 만나면은 뭐 여기 x축이 이렇게 양수가 있겠죠. 그쵸? 그래서 h에다가 또 2를 갖다 집어넣고 확인을 해보게 된다면은 얘는 3 곱하기 4 마이너스 16이 되는 거니까 음수가 맞네요. 그러면 h 이 값이 음수인 거니까 x축이 이런 식으로 지금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음수가 될 거잖아요. 그럼 교점이 무조건 몇 개밖에 안 생겨. 교점이 1개밖에 안 생기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는 거예요. 오, 그러면 우리가 찾는 사항은 교점이 3개가 돼야 되는 거니까 6도 된다 안 된다? 얘도 지금 안 되겠구나 라고 판단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는다라고 해서 항상식이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았을 때는 판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4랑 6이었을 때는 일일이 확인해주는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괜찮죠? 네, 그래서 최종적인 우리의 K값은 1, 2, 3, 5가 될 것이고 문제에서는 걔네들의 다 합을 구하라고 했었으니까 다 더하게 되면은 답은 얼마가 되겠다? 답은 11이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